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오늘의 주제는 설마 내가 피해자라면 믿어줄까? 라는 주제로 다뤄보려고 해요. 설마 내가 피해자다 한다면 어떤 성별이 생각이 나시나요? 보통 피해자는 이제 여자라고 많이 생각하니까 남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데이트 폭력, 관계 폭력이라고도 하죠. 오늘은 남성이 피해자이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해요. 실제로 남성분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남자들도 많이 맞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여자나 친구나 상대 여성한테서. 그래서 네. 협박도 당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오. 남자라고 해서 꼭 항상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됐던 케이스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례를 보니까 둘이 오래 만난 연인이었는데 남자분이 좀 늦었나 봐요,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가지고 35cm 지압봉? 그걸로 막 허벅지랑 팔을 수차례 가격을 하고.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러니까 그걸 왜 들고 있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주먹으로 남자의 뺨을 가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네. 때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워딩이 살벌하더라고요. 너 관절을 갈아버리겠다. 어머니의 눈가를 파와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례가 연령이 나와요? 연령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와,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재판부가 뭐 폭행, 협박 다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라면 그 형에 대한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설명을. 집행유예면 벌금형보다는 이제 중한형이고 징역형은 나왔는데 다만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를 해서 감옥엔 보내지 않겠다. 그 유예 기간 동안. 폭력을 당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판결문을 보니까 네. 판사가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오랜 기간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여자분이 남자분을 폭행을 하고 그 협박을 했는데 남자분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판사님도 그런 남자의 어떤 굴종적인 상태를 이용을 했다, 여자분이. 그러시구나.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남성 피해자분들께서 왜 이 신고를 잘 못할까? 신고가 어려운 이유로서 보셨을 때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게 창피한 것 같아. 그걸 내가 같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친구나 상대 여성한테 맞아가지고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주위에 알리는 행위가 오히려 스스로를 창피하게 만들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인식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셨을 때 예를 들어 여자가 때렸다면 여자가 그렇게 때려봤자 라던가 이 괴롭힘에 대한 그 수위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뭐 증거가 부족한 경우들도 있고 작정하고 하지 않은 이상 뭐랄까 치밀하게 가지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던데 실제로 저도 상담할 때 보면 남자분들이 조종을 많이 당하세요. 여자들한테 너 이거 해와. 안 해오면 사랑이 아니야. 뭐 너 빌어. 이런 것들? 그리고 뺨도 많이 맞기도 하지만 쫓아낸다라던가 밖에. 그래서 화가 풀릴 때까지 빌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집에 문 따고 들어가 앉아 있는다던가. 무서워. 싸웠어. 근데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가 잘못한 것들을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쪽 어머니한테 다 나열한다던가 주변 사람들한테 폭로를 한다던가. 근데 폭로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거면 괜찮은데 협박을 하려고 그 사람의 약점을 쥐고 했다라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이 맞았어요. 자기가 맞은 거면 폭로해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는 너무 이런 있어서.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폭력인데 왜 신고를 안 하시나 하니까 남자는 좀 더 맞아도 된다. 남자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회적 인식도 있죠. 네.
그런 인식.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또 자기 비난도 하세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리더십이 없어서 여자가 이랬다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처 방법은 고소도 가능하고 폭력으로 입은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 금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첫 번째도 증거, 두 번째도 증거.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폭행 직후에 자기 몸에 생긴 상처를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주고받은 카톡,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 근데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 정보를 수집을 우리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관계를 거의 종결할 때쯤에 내가 어쨌든 끝맺음을 하겠다 할 경우에 이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담사니까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 관계를 조금 더 개선해보고 싶다, 지속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커플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둘의 갈등을 푸는 유형이나 그리고 자기가 한 것들이 이 파트너에 대해서 근데 관계폭력은 꼭 파트너가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이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받아서 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피해자를 성별로 보지 않는다면 어떤 걸 봐야지 좋을까요? 피해자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피해자라는 거는 성별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혹시나 내가 남자라서 내가 하는 피해 진술이 안 받아들여질까 그런 거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남자니까 여자니까 제가 오죽해서 뭐 그런 얘기 막 들으시지 않나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간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 폭력을 쓰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황으로 이때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성별을 떼어놓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폭력이네 해서 그 상황을 인지시키는 거. 그래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증거를 잘 모아 두시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볼까 할 때는 무조건 폭력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도움을 찾으셔서 적절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